나는 다른 사람이 돼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고음에서 음색이 확 바뀌어버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쥐어짜기 시작하죠. 이럴 때 사람이 굉장히 미숙해 보이는 이미지로 전락을 하고 말아요. 왜냐면 평상시에 뭔가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래방에서 고음을 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아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은 약간의 충격을 받기도 하고 연인 사이에서 갑자기 그때 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목이 이렇게 쪼이고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콧소리까지 가미가 돼서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소를 얘기해 보자면 꼭 고음에 갔을 때 발음을 변환시키지 않고 곧이곧대로 한글 쓰듯 그 발음 그대로 발음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아성이 납니다. 어린아이 같은 고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발음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려고 하고 곧이곧대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나에게 좀 유리한 발음을 믹스를 시켜서 발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발음과 성인의 발음은 다르다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 특징적인 것에 발음이라는 요소가 저는 지분이 제일 크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인과 다르게 발음을 해요. 글자를 막 배워서 그 글자를 읽으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다 말하기에 유연한 것이 아니라 읽기 방식에 꽂혀 있어요. 우리는 말하고 뭔가 노래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미 성인이 됐을 때 넘어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읽기 수준에서 말하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아성이 말할 때와 노래할 때 연결이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음 교정을 노래에 맞게 성인의 말하기 방식에 맞게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아성이 더 심해지게 발음을 교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음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무조건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착각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실제로 스피치 강사도 코칭을 하고요. 면접 강사들, 학원 원장들 이런 사람들을 티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다 정확하게 입을 이렇게 찢어서 광대를 올려서 이런 말을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애들을 막 입을 찢어놓고 자기가 가르치는 수강생분들을 다 되려 망쳐놓는 꼴이 많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려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음을 정확하게 한답시고 발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정확한 발음 교 이런 거 시키는 거를 금기시합니다. 성인의 발음과 어린아이들이 언어 습득 과정 중에서 체득해 나가는 그 상태에서 쓰는 발음은 달라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의 그 느낌 그대로 성장한다면 혹은 그 상태가 성인이 돼서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성이라 불리겠죠. 노래할 때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듣겠죠.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발음의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저는 이걸 적극 권장합니다. 개개인마다 아성이 나는 포인트들이 좀 다르고요. 아성을 내는 특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반드시 해소해야 되겠다. 나는 이게 정말 나의 큰 단점이다 하시면 개인 레슨 꼭 신청해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컨설팅을 받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연습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기간은 저를 통해서 교정받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같이 좀 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실성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인상도 오만상을 다 쓰고요. 고개도 꼭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삑사리가 또 잘 나죠. 그래서 고음만 가면 삑사리가 나요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힘을 줘서 소리가 나서 삑사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삑사리는 보통 이렇게 뒤로 뒤집어질 때 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보통의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몸을 하면서 놔버리는 사람들 있죠.
뭔가 힘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실성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실성하듯 본인을 놔버리면서 삑사리가 동반되면서 고음이 잘 안 나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이게 되게 반복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계속 노래할 때마다 고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볼 때마다 고음을 그러니까 낼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몸으로 다 티가 나거든요. 반복적으로 내 몸이 향하는 고음을 낼 때 어려워할 때 뭔가 이렇게 내 몸이 항상 그쪽으로만 움직인다 하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음이 안 돼요 하는데 계속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또 음역대와 앞으로 쓰는 몸의 그 중력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가르치는 음역에 따른 포지션이거든요. 저는 하나마다 티칭할 때 이 포지션 다 알려줘요. 음의 집을 알려주는 거죠. 일로 보내야 돼, 절로 보내야 돼, 한음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안 되던 노래가 돼요. 다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만 포지션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제 강의를 차용해서 포지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늘긴 했는데 예전에 저 말고는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포지션에 대한 뭐 전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저는 한음 노래할 때 여기는 여기로 보내세요, 여기는 여기로 보내세요, 하나하나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실수가 안 나와요. 삑사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정답을 말해주니까요. 여러분 답은 있어요. 노래를 추상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맨날 3시간씩 연습,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대로 계속 공을 던지면서 볼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아웃이잖아요. 바깥으로 공이 빠졌잖아요. 정확하게 그 포수가 받을 수 있는 거기로 넣어서 포수가 받게 해야죠. 여러분 이 순간이 음정이 딱 맞아 떨어지고 고음이 실수가 안 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리로 소리를 써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써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뭐 광대를 들어서만 내도 안 되고요. 정확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음마다도 있지만 어떠한 박자냐, 어떠한 발음과 조합이 됐냐에 따라서도 이 포지션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 한 기간 동안 이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노래할 때 삑사리 내던 그 버릇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노래를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또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대라는 사치, 멜로망스의 선물 뭐 이런 노래를 못 불렀어요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딱 3번 받았어요, 레슨을. 근데 음이탈 없이 매번마다 소리가 잘 났어요. 그리고 한 줄을 쉬고 3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잘 배우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이거 다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고요. 그리고 바람기역도 꺽꺽대면서 부르시는 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이렇게 하세요, 여기로 지금은 소리를 보내야 되고요, 지금은 여기로 소리를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런저런 설명을 다 일일이 해드렸더니 그것 따라서 제가 막 지휘하는 대로 따라오시더니 바람기역을 또 득음하고 가시고.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될 걸 알았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저랑 포지션이 딱 맞는 순간, 제가 지정한 그 자리로 소리가 가는 순간 절대 소리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다른 말이 없어요. 팩트예요, 팩트. 그럼에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랑 절대값이 달라서죠. 그래서 저는 레슨 기간을 절대값을 교정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저의 설명을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감각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들 너무너무 스스로 잘합니다. 저는 그럴 때 매우 뿌듯해요.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답을 잘 가르쳐줘서 너무 빨리 그 득도를 해버리는구나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뿌듯하죠. 내가 잘 가르쳤다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얘기를 통해서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방금 한 얘기에 또 마무리를 결론적으로 지어보자면 내가 노래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쓰는 몸의 방향의 모양이 나온다.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쓸 때마다 알고 보니 소리가 긁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몸을 좀 뒤로 써보고요. 몸을 자꾸 뒤로 젖히면서 삑사리가 반복적으로 났다 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는 몸을 앞으로 써보세요. 그럼 소리의 방향이 바뀌면서 소리가 나는구나 하는 그런 포인트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6월 6일 현충일에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코칭을 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열정을 가지고 저를 또 찾아와 주시면 저는 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필코 소리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